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이번 달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제가 참석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연설을 하겠습니다. 이번 6월 24일 오후 2시 대한문 광장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는 김일성의 6.25 남침 하루 전에 열리는 대회인 만큼 특히 대한민국 안보가 김일성의 6.25 남침 이후 최악의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태극기 집회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해서 제가 6월 24일 오후 2시 대한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하면서 저의 시국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애국 시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치를 관장하고 있는 그 구조적인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 밑에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민정수석실이 관장하고 있는 그 소관 부처가 바로 법무부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국가정보원이 있고 국정원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재인 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에 한 달 조금이 더 지났지만 한 달 조금 지났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에 채워지고 있는 모든 인사가 단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모두 좌파 코드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좌파 코드 싹쓸이 인사가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큰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제가 강조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그 민정수석 조국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야말로 울산대학교 교수 시절에 산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가지고 형무소를 갔다 온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강남 좌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안경환 씨. 이 안경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죠. 이 양반 역시 전형적인 좌파 폴리페서, 좌파 포퓰리스트라고 저는 봅니다. 좌파 헌법학자.
그리고 국정원장, 이 국정원장 이분 서훈 국정원장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김이수 씨, 이 사람은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 그 소수 의견을 낸 것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것이 논공행상에서 인정받아서 헌법재판소 소장이 됐고, 그 다음에 법제처, 그 법제처 바로 그 김의숙 씨라는 분, 이분은 누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권 변호사라는 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휘하에서 대한민국 법조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인사가 좌파 코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명색이 보수 우파라는 자유한국당에서 그 법무부 장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로 그 후보자들이 그대로 법조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근본적으로 흘리게 되는 아주 위중한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제가 볼 때는 통진당과 전교조 전성시대가 마침내 눈앞에 왔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자 김이수 그리고 법제처장 김의숙 그 다음에 법무장관 안경환 후보자, 이렇게 통진당 해산 반대 4인방이 법조의 모든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고, 또 여기에 전교조 수호천사라고 할 수 있는 전 경기도 교육감, 좌파 교육감의 상징적인 인물 김상곤 씨가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후보자로 지명이 됐죠. 이 사람들이 전면 등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와 대한민국 교육 모두가 좌경화의 길을 폭주한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름이 돋고도 남을 일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통진당과 전교조 전성시대가 눈앞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라고 하는 분야를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싹쓸이하기에 이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가 통진당 해산 반대파에 의해 석권되고 있는 이 엄연한 사실을 언론이야 당연히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나팔수 역할을 했던 언론이야 그렇다고 치고, 명색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지난번 대선에서 표 얻어간 자유한국당 어디에서도 부각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로 대한민국 존립에 관한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법무장관 후보자의 안경환이 지명된 이후에 과연 안경환이 어떤 인물인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제가 추적을 하다가 어제 저녁 12시가 다 되어서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는 헌법학자라는 사실, 그 팩트를 뒤늦게나마 찾아냈습니다. 몇 시간 인터넷을 뒤진 끝에 그의 족적이 찾아졌습니다. 비로소 대통령 문재인의 법조 인사가 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을 시작으로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으로 대미를 채웠는지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개케 묵은 색깔론이거나 종북몰이가 아닙니다. 팩트에 의한 저의 분석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씨, 이 양반이 국가인권위원장을 했죠. 이 사람이 지난해 2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헌법의 기본을 망각한 난센스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비난합니다. 헌법의 기본을 망각한 난센스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헌법적 응징, 마땅한 응징을 난센스라고 조롱하는 그런 인물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안경환, 그의 정체인 겁니다. 기가 막히는 궤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이것이 헌법적 난센스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안경환에 대해서 주간동아 기자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사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박근혜 정권이 헌법 제8조 사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의 해산을 제소했던 것이고 그 헌법 제8조 사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해서 통진당이 해산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안경환이가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궤변을 내놓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나 그 규정이 제8조 사항입니다. 그 규정이 과연 우리 헌법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안에 있는 제8조 사항이 헌법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지, 헌법의 철학과 과연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헌법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8조 사항에 따라서 법무부가 황교안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제소했던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해산 심판을 내린 거 모두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정당 해산과 관련한 규정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 궤변,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 이 억지, 어거지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헌법학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억장이 물어지는 주장이죠. 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교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바탕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말하고 쓰고 단체를 만들어 주장하는 걸 허용하는 겁니다. 아니 통진당이 당을 만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쓰고 단체를 만들으라고 누가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허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을 자유민주주의 위반이라며 제소하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통진당의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한 그 세력 일당의 음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위반이라고 박근혜 정권이 엉뚱하게 제소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가지고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난센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말장난이고 언어의 유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석희를 포함한 통진당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정치 결사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해산시킨 것을 놓고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반국가적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정당이 반국가적 정당 이 주장을 해도 용인해야 된다. 해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명색이 헌법학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궤변의 극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켜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정치 결사체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상의 자유를 누리라고 가만히 둬야 된다. 누리게 하려고. 이런 엉터리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은, 그 판결의 기저에는 아직도 헌법을 국가 통치 수단으로 보는 헌법관이 있다고 생각하다. 헌법을 국가 통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했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해야만 헌법이 있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수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살고 있다니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통진당을 해산시켰다는 그 억지. 명백하게 종북정당인 통진당을, 그 통진당이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사상의 자유를 누리게 하라고 그 정당을 내버려 둔다?
그 정당에서 내란 음모, 국가 내란 음모,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음모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정당이 통진당인데 그걸 내버려둬라? 이게 무슨 억측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부는 다양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일단 한 걸음 물러서야 했다. 정말 달콤한 달콤한 변명, 달콤한 옹호 아니겠어요? 그리고 국민 다수가 투표를 통해 통진당을 심판을 하도록 했어야 한다. 아니, 종북정당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를 통해 심판을 하도록 했어야 했다? 국민이 완전히 그들의 현혹에 넘어가가지고 무려 6석, 금배지를 6석이나 갖다 주었는데, 그래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는 이석기, 김재현이가 국회에 버젓이 들어갈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대 위기에 빠져들어간 상황에서 안경화는 그래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통진당을 심판하도록 해야 했다? 어떻게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경화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조국,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있는 조국과 함께 있었습니다. 안경화와 조국은 서로 밀고 당겨주는 관계였고, 이들이 문재인 공화국에 전면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는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왜 대한민국인가? 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의 뿌리를 둘러싸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지난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시민 진영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던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강남 좌파의 전형인 조국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규정하는, 그리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한마디로 조롱했습니다. 제가 왜 문재인 공화국이라는 조어를 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좌파들의 전면 등장을 예상했기 때문에, 가장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좌파적인 정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문재인 공화국이라고 저는 조어한 겁니다. 문재인 공화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이다, 깨 부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종북정당,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음모했던 통진당 세력에 대해서, 그 해산 결정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조롱한 그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서 국가정보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검찰을, 대한민국 법치 모두를 요리하고 있는 이러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실상. 참 정말 암담합니다. 헌법이라는 문제, 북한이라는 문제, 사상, 이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안경환이 문재인 공화국의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만,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사유체계와 직접적으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국이나 안경환을 법조의 수장 자리에 앉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앞서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좌파 노선에 편승해서 통진당 해산 반대 소수 의견을 낸 김희수, 그 김희수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 만약 김희수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면 통진당적 사안들은 위헌이 아니라 모조리 합헌이라는 훈장을 받고, 오히려 훈장을 받고서 되돌아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변호사 시절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인권 변호사라는 김외숙이가 법제처장에 앉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공화국의 법조는 통진당 해산 반대파에 의해서 싹쓸이 됐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통진당의 부활을 가져올, 꼭 그대로 부활하지는 않겠지만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앞으로 종북정당이 탄생하고 버젓이 탄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이 대한민국 법치의 전복과 붕괴를 초래할, 경천동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해도 결코 과장된 예측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가 이렇게 싹쓸이 된 것 못지않게 좌파 코드에 따라서 모두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싹쓸이 된 것 못지않게 실로 심각한 것은 좌파 운동권 포퓰리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실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권 시절 고용노동부에 의해서 법의 노조로 밀려난 전교조의 합법화가 만약에 김상곤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전교조의 합법화는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 김상곤은 전교조의 수호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기 교육감 시절 당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서 전교조 교사가 말이죠.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 교육부가 그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이런 지침을 어기고서 경징계를 내린 게 바로 문재인 공화국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상근의 이념적 실체인 것입니다. 당연히 전교조는 김상근의 지명에 쌍수를 들어서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영웅이 바로 김상근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김상근의 이력은 이렇습니다. 전형적인 좌파 운동권 폴리페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교협, 공동의장, 좌파 야당, 좌파 민주당이 시국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국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할 때 그때 공동의장이 김상곤입니다. 민주노총,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을 지냈고 전국 교수노동조합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에 이어서 지난번에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바로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위해서 견마 지로를 다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낙점을 받았습니다. 김상곤은 경기도 지사 선거 때, 지난번 선거 때 경기도에 서울에 출퇴근하는 그 유권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울에 출퇴근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노려가지고 심지어 무료 버스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정말 좌파 포퓰리즘의 귀재 중 귀재인 사람이 바로 이 김상곤입니다. 이제 마침내 통진당이 부활하고 국가보안법이 폐지의 운명에 처하고 전교조가 다시 전면 등장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 똑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심 세력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먼저 응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중심 세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조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